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실험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행렬의 고위값하고 고위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고위값 문제는 다음과 같은 주어진 정방 행렬 A에 대하여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행렬 A의 고위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0벡터가 아닌 x를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행렬의 고유값은 일반적으로 특성값 또는 장성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행렬의 모든 고유값의 집합을 이 행렬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유값을 다 모아놓게 되면 집합이 되는데 집합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행렬의 고유값의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행렬의 스펙트럼의 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유값 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응용 보면은 공학, 물리학, 이론 수학, 수치에서 응용 수학 등등에 다 사용이 됩니다. 네, 손의 연립 방정식의 수치 해법에도 사용이 되고요. 비선의 연립 방정식, 비선의 연립 미분 방식의 해석해의 성질을 연구한 데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요. A가 반사 행렬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의 고유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반사면의 평행인 벡터하고 수직인 벡터로 이루어집니다. 즉 입사광선하고 반사광선이 평행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행렬의 고유 벡터의 중요함부터 우리가 실제로는 입사광선하고 반사광선 평행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 하나는 반사면의 평행인 경우하고 반사면의 수직인 경우가 되는데 이 두 개를 말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반사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반사 벡터를 반사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도 다 이와 비슷하게끔 우리가 만약 여기에는 고유 벡터를 알게 되면 여기에는 행렬 A를 안다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2x2인 경우에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단은 먼저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 1로부터 보게 되면 다음을 알 수 있는데 x 같기로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x1, x2 해서 람다의 x1, x2 그래서 이것을 우변을 좌변을 옮기게 되면 이거는 a 마이너스 람다 i x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열방정식이 자맹하지 않은 해 자맹하지 않은 해란 거는 x가 0이 아닌 경우만 합니다. 실제로 0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해가 되죠. 그 해를 우리가 자맹해라고 합니다. 자맹하지 않은 해를 갖기 위한 충분필 조건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 있는 개수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 람다는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 여기 i가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빼기 람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2x2인 경우는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열을 곱하고 열을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 플러스 7 람다 플러스 6 곱기 0 해서 람다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d 람다는 뭐라는가 하면 행렬 A의 특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 람다는 각기 0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렬로부터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특성 방정식의 해를 form으로 해가지고 고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할 건데요.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유값이 람다 1이 마이너스 1, 람다 2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람다 1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이 식에다 뭐 하는가 하면 행변환을 기본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0.5 곱하고 플러스 2번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4, 2, 0, 0이 됩니다. 그리고 1번에다가 마이너스 0.5를 곱하게 되면 다음 같은 행렬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렬 2, 마이너스 1, 0, 0. 그래서 요거하고 동치가 되는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2배 x1 빼기 x2는 각기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만 x1을 1로 두게 되면 x2를 2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1, 2가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x1을 1로 두지 않고 그래서 2분의 1로 둬도 되겠습니다. 2분의 1로 두게 되면 x2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5, 1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네, 0만 안 되면 됩니다. 일단 람다 2가 마이너스 6일 때는 똑같은 방법 해가지고 네, 이 행렬에다가 기본 행 변환 진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2가 마이너스 6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요식도 우리가 똑같이 적을 수가 있죠. x1 플러스 2배의 x2는 각기 0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x2를 마이너스 1 두게 되면 x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x2는 2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얻는 네, 벡터는 무슨 벡터인가 하면 네, 이 벡터하고 네, 내적을 해가지고 지금 내적 안 배웠죠? 내적 해가지고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은 일단 특성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고유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유값을 네, 대입하여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네, 얻은 행렬에 대해서 행변환을 진행해서 상삼각 형태로 변환한 후에 그에 대항하는 고유벡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네, 전방 행렬 A의 고유값은 A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가 0 이 되는 람다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바의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n개가 됩니다. 고유 벡터의 경우는 만약 w하고 네, v가 행렬 A의 람다 같은 람다에 대항되는 고유 벡터가 되게 되면 w 플러스 v 하고 kw도 모두 람다에 대항되는 고유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고유값 람다 주게 되면 이 고유 벡터들 다 모아놓게 되면 이 집합 뭐가 되는가 하면 공간이 되는데 이 공간을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뭐 1원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인 경우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고차인 경우에도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만약 n이 큰 경우에는 고유값의 실질적 계산은 우리가 뭐 쓰는가 하면 뉴턴 방법 같은 수치해법을 씁니다. 뒤에서 뉴턴 방법을 간단히 소개할 건데요. 제가 네, 앞절에서도 소개했죠. 네, 그리고 고유 벡터인 경우에는 맥제곱 방법과 같은 수치해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고유 벡터는 우리가 임의의 고유 벡터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유값의 절대값이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구할 때 맥제곱 방법을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중 고유값, 네,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특성 방정식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 3승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21 람다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람다 1이 5, 람다 2, 람다 3가 여기 3이에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 1이 5일 때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1, 2, 마이너스 1이 되고 람다 2, 람다 3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죠. 그걸 대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행렬을 얻는데요. 이 행렬에다가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행변을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1, 2, 마이너스 3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x1 플러스 2배 x2 마이너스 x3배 x3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고유 벡터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x3를 0으로 두고요. x2를 1로 둡니다. 그럼 x1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마이너스 2, 1, 0이 됩니다. 두 번째는 x2는 0 두고 x3를 1로 둡니다. 그러면 똑같이 x1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네, 실제로 해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이 방정식 결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기전 뭐가 된가 하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수적 다동도 하고 기하학 다동도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대수적 다동도는 일반적으로 특성 방식의 근의 차수 m 라운다를 말하는가 하면 거의 값의 대수적 다동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식 형태로 표현했을 때 네, 당식을 표현했을 때 당식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중근이 생길 때를 여기서 대수적 다동도라고 말합니다. 고유값이 대응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개수 m 라ム다를 뭐라는가 하면 고유값의 기하적 다동도. 그러니까 기하 다동도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차원이에요. 차원. 일반적으로 m 라ム다는 작거나 캐피탈 m 라ム다가 되는데요. m 라ム다 빼기 m 라ム다
그러니까 캐피탈 M 람다 빼기 스몰 M 람다를 말하면 람다의 부적 지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대수적 당도, 기하 당도 및 부동 지수가 양수인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행렬 A를 0, 0, 0, 1로 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디터미트 계산하게 되면 람다 제곱과 기용하니까 거기값은 람다가 0이 되고요. 람다 0의 대수적 당도는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여기 2 있기 때문에. 반면 기하적 중복도는 뭐가 되는가 하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람다가 0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x1 0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건 x1 앞에 빼게 되면 1,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기저가 뭐가 되는가 하면 1, 0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부적 지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대수 중복도에서 기하도 중복도 빼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1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네, 복서 고유값하고 복서 고유 벡터를 갖는 실수 행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0, 0, 1,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런 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면 반대칭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뭐가 되냐면 람다 1이 i가 되고 람다 2가 마이너스 i. 여기 i는 네,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인 네, 흡수입니다. 대항되는 고유 벡터는 1i,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트랜스포즈 해주면 돼요. 전치. 네, 그리고 전체 행렬의 고유값, 정말 행렬 A와 E의 전체 행렬 A 트랜스포즈는 같은 고유값을 갖습니다. 네, 증명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D 람다는 같기로 디터민트 A 트랜스포즈 빼기 람다 I가 되고요. 여기는 이게 람다 I를 트랜스포즈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 빼기 람다 I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면 앞에서 뭐라는가 하면 여기 A의 디터민트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민트는 똑같습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A 빼기 람다 I가 됩니다. 즉 A 트랜스포즈하고 A 행렬의 동일한 특성 당식을 가집니다. 따라서 A하고 A 트랜스포즈는 같은 고유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네, 배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행렬의 고유값은 같다. 네, 원 행렬과 같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네, 구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x3나 이런 경우는 빼고요. 제일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2x2인 경우에 2행 2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실제로 특성 방식이 네, 1인차 방정식이 되겠죠. 네, 오늘은 고유값 문제의 몇 가지 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유값 문제는 네, 많은 부분에서 응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물리하고 좀 관련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탄성막의 팽창을 볼게요. 그래서 x1, x2 평면 위에 x1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1을 만족하는 탄성막을 다음에 대한 관계에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원이죠. 네, 지금 탄성막이 원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원 모양을 취했는데 이 탄성막에다가 어떤 변형을 줍니다. 그러니까 양 끝을 잡고 네, 잡아당깁니다. 네, 그러면 네, 이 탄성막이 변형이 되겠죠. 이 변형은 다음과 같은 네, 선형 변환을 사용해 가지고 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x1, x2 평면 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 x1, x2 좌표가 있겠죠. 이 좌표를 이런 변환 거쳐 가지고 y1, y2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뭘 구하는가 하면 주방향을 구합니다. 주방향은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y하고 x가 평행인 벡터가 됩니다. 주방향. 네, 평행 벡터. 그리고 이 변형하에서의 경계원은 원래 원이었는데 경계원은 어떤 꼴을 취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주방향은 네, y하고 x가 평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 평행되게 되면 뭐가 될까요? y하고 x가 평행이라는 거는 다시 놓고 말하면 여기 x 또는 y는 뭐가 될까요? 고유 벡터겠죠. 고유 벡터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y하고 x를 만족하는 네, 벡터 x를 찾는 문제이므로 이는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유 벡터를 찾으려면 첫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고유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렬 A에 대해서 고유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빼기 람다 3, 3, 5 마이너스 람다.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A 빼기 람다 I 네, 이렇게 얻은 거예요. 네,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 다 알겠죠? 네, 이 식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A 행렬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A 행렬은 지금 여기서 5, 3, 3, 5가 되고요. 빼기 여기 람다 아이덴티티 때문에 여기가 람다 0, 0,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얻게 되면 여기 5 빼기 람다 3, 3, 5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2x2 행렬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5 빼기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9는 각기 0 해가지고 실제로는 람다 1하고 람다 2가 하나는 8, 하나는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람다 1은 8 되고 람다 2는 2가 됩니다. 다음에 람다 1이 8인 경우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벡터로 구하는 게죠. 이게 x가 고해 벡터예요. 네, 그러니까 y도 고해 벡터가 되고요. 람다 뭐 어떤 값이 있고요. 그래서 a 빼기 8i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 행변환 진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1, 1, 0, 0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1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는 고해 벡터죠. 고해 벡터는 여기 지금 이게 마이너스 x1 플러스 x2가 0 되기 때문에 두 값이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x1은 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해 벡터를 표현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벡터 다 표현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고해 벡터는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즉 길이가 1인 경우. 네, 이 경우는 길이가 1 되겠죠. 루트 2의 제곱분의 1, 루트 2의 제곱분의 1하면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x1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됩니다. 다음 람다 2가 2인 경우에 a 빼기 2배의 람다, 2배의 i 하게 되면 여기 3, 3, 3, 3. 그래서 행변환진 하게 되면 여기 1, 1, 0, 0이 됩니다. 그래서 x2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이 경우 이거 두 개 바꿔도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x2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거꾸로 써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x1하고 x2를 구했죠. 네, 그래서 경계 변화 하에서의 어떤 꼴을 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y를 계산해야 되죠. x가 주었을 때 y를 계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x는 다시 놓고 말하면 원이 있죠. 앞에서 원 위에 있는 네, x는 c1의 x1 플러스 c2의 x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x1하고 x2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원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됩니다. 고유 벡터가 되는데요. 이 두 고유 벡터는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x는 c1의 x1 플러스 c2의 x2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때 x는 순서 기저 x1, x2에 해당되는 좌표가 c1, c2.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c1, x1, x2는 뭐라는가 하면 네, 순서 기저라 하고요. 순서 기저 앞에 있는 이런 상수 c1, c2는 뭐라는가 하면 좌표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좌표는 네, c1, c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각기로 ax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x가 요거죠. 그래서 a의 c1의 x1 플러스 c2의 x2가 되겠습니다. 앞에 x1하고 x2는 뭐라는가 하면 네, 여기 x1은 네, 8에 대한 뭐라는가요? 고유 벡터가 되고요. x2는 네, 2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되죠. 그래서 a의 x1 하게 되면 8배의 x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c1의 x1 되고 여기는 2배의 c2의 x2가 되겠습니다. 다시 놓고 말하면 여기 y는 뭐가 되는가 하면 x1하고 x2 하에서 순서 기서 x1, x2 하에서의 좌표는 뭐가 되는가 하면 8배의 c1, 2배의 c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x는 뭐가 되는가 하면 단위 원 위에 있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이니까 좌표가 C1, C2가 되게 되면 C1, C2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C1은 어떤 코사인 시타가 되고 C2는 뭐 사인 시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Y는 다음과 같은 만족하는 타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1은 열소 코사인 시타가 되고요. C2는 뭐 사인 시타라고 두게 되면 네, 이 좌표가 네, 표현하는 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C1은 코사인 시타, C2는 사인 시타 하게 되면 어떤 네, 타원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8제곱분의 Z1의 제곱 플러스 2제곱분의 Z2의 제곱은 각기 1. 그래서 Z1은 8배의 C1, Z2는 2배의 C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타원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선형 변화 하에서 네, 경계원이 어떤 걸로 이루어질지 알아야 되고요. 주방향을 네,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방향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고객2 구하는 게 네, 두 번째 문제는 네, 마커브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익값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2절에서 2의 13, 1.2절에 13에서 다뤘던 마커브 과정을 결정하는 확률 행렬 A에 대하여 궁극적인 경우, 다시는 그만 수렴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n이 네, 그 기간이 네, 무한으로 갔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갔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된대요.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은 a의 x의 n으로 있었을 때 A량변에다가 네, 극한추하게 되면 x는 같기로 ax가 되겠죠. 다시 놓고 말하면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x는 네, 행렬 a의 뭐가 되는가요? 고유값 1에 대항되는 고유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ax는 같기로 x 하니까 원래 ax는 같기로 람다 x 했을 때 람다가 지금 1이죠. 네, 그래서 x가 리미트 취했을 때는 네, x가 되는데요. 그래서 a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 0.7, 0.2, 0.1, 0.1, 0.9, 0, 0, 0.2, 0.8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게 확률, 행렬하게 되면 특징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열을 다 더하게 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원소들은 네, 음수가 없습니다. 네, 0이거나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x를 구하는 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x는 이렇게 계산한 x는 뭐가 된가 하면 장기간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될까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문제를 계속하게 되면 ax끼리랑 ax는 x를 만족하는 x를 구하므로 우리가 뭘 고려할 수 있는가 하면 고의값이 1이 대항되는 고의 벡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가 지금 0.7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다가 빼기 아이덴티 해가게 되면 마이너스 0.3, 0.1, 0, 0.2, 마이너스 0.1, 0.2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저기다가 행변환을 진행해요. 행변환 진행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0.1 똑같고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 30분의 1, 5분의 1, 여긴 다 0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네, 행변환 진행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네. 행변을 할 때는 일단은 네, 아래에 있는 값들 0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0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30분의 1, 5분의 1 됐고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열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0.3 x1 플러스 0.1 x2는 0 마이너스 30분의 1 x2 플러스 5분의 1 x3 각기 0 해가지고 여기 x1, x2, x3를 만족하는 값 찾게 되면 2, 6,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1이 2가 되고요. x2는 6이 되고 x3는 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A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응용 요소는 이게 A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A가 변하긴 변하지만 네, 큰 변화는 네, 생기지 않을 때 그때는 이런 마커브 과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변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상업지역 그러니까 1.2절의 예제 13이 여기 상업지역, 산업지역, 주거지역이 네, 변하는 네,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지나게 되면 상업지역, 산업지역, 주거지역의 비율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면적의 비율이 2대 6대 1이 된다는 것을 네, 설명을 합니다. 네. 다음 예제 3문은 네, 앞에 있는 그거와 비슷한데요. 일단 개체수 모델에서 나타나는 고익값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네, 특정 연령대 개체수의 증감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연령대 뭐 0세에서 3세 사이, 3세에서 뭐 6세 사이, 6세에서 9세 사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의 개체수의 증감을 네,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 집단에서 암컷의 최고 연령은 9살이라고 하고 이 집단을 각각 3년씩 세계 연령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네, 이 행렬이 L 행렬이 되는데요. L 행렬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0, 2.3, 0.4, 0.6, 0, 0, 0,
0.30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가 되는가 하면 원소 L1K, 네, 그러니까 여기 J가 1일 때, J가 1일 때 1햄는 암컷 한 마리가 K번체, 요 K번체 연령 집단에 속하는 동안 낳는 새끼 암컷의 평균 마리수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배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고요. 그러니까 K번째 연령 집단에 속하는 동안 낳는 새끼 암컷의 평균 마리수 하니까 예를 들어서 1, 2 하게 되면 요게 네, 0세에서 3세가 되고 여기는 4세에서 6세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네,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컷 새끼를 낳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내니까 요 경우는 2.3마리 되고요. 여기는 0.4마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집단인 경우에는 네, 암컷 한 마리가 이 집단에 있을 때는 네, 새끼를 평균 2.3마리 낳고요. 네, 이 3집단에 있을 때는 새끼를 평균 0.4마리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 L의 J-1 넘어가 되는가 하면 J-1번째 연령 집단에 있는 암컷이 죽지 않고 J번째 연령 집단으로 옮겨가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암컷이 네, 이를 옮겨갈 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옮겨가는 비율이 네, 여기에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J가 예를 들어서 네, 2인 경우 저희가 2면 2, 1이 되겠죠. 2, 1. 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2, 1이니까 여기가 되나 0.6. 네, 그러니까 J-1번째 연령 집단에서 암컷이 죽지 않고 J번째 연령 집단, 다시 놓고 말하면 여기 1집단, 2집단, 3집단 하게 되면 1집단에 있는 암컷이 죽지 않고 2집단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0.6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2집단에 있는 요거는 3이죠. 네, 3인 경우에는 2집단에 있는 네, 2집단에 있는 암컷이 죽지 않고 3집단으로 가는 네, 비율이 0.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각 연령 집단의 초기에 400마리의 암컷으로 구성됐다면 네, 3년, 6년, 9년 후에 각 연령 집단에 있는 암컷의 수는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3년 이후, 6년 이후, 9년 이후를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각 연령 집단의 개체수가 같은 비율로 변하는 특정한 소위 개체수 분포를 찾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연령 집단의 개체수가 동일한 비율, 같은 비율로 네, 하는 개체수 찾아라. 다음은 이 경우에 개체수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초기에는 400마리였죠. 그래서 X0의 트랜스포즈는 400, 400, 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집단, 2집단, 3집단에 다 400마리씩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 6년 후, 9년 후에 개체수는 뭐가 되는가 하면 X3은 같기로 L 곱하기 X0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L이 그걸 설명하죠. 그래서 L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네, 3년 후에 있는 네, 1집단, 2집단, 3집단에 있는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6는 L 곱하기 X3, X9는 L 곱하기 X6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요거는 우리가 네, 뭐 계산기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 되고 648, 72 네, 여기는 1519.2, 360, 194.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네, 3년, 6년, 9년 후에 보게 되면 1집단인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요?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네, 2집단인 경우에는 여기 증가했다가 감소하고요. 3집단인 경우에는 여기 감소했다가 증가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네, 다음은 네, B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1집단의 개체수가 같은 비율로 했을 때 네, 그래서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지금 x가 네, 실제로는 각 집단에 있는 개체수죠. 개체수가 같은 형태로 네,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람다 lx는 같기로 람다 x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람다가 네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가지고 여기 곱해지는 게 더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을 찾는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l의 양의 거의값을 구해야 되겠죠. 람다가 양수예요. 증가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디터미트 a 빼기 람다 i 하게 되면 마이너스 람 3승 플러스 1.38의 람다 플러스 0.072 각기 0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의 근을 찾게 되면 실제로 여기서 뉴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뉴턴 방법 사용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람다가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1.2인 경우에 고의 벡터를 구하게 되면 a 빼기 1.2 람다 아이덴티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시 그거 해야 되겠죠. 행변을 해가지고 얻게 되면 x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0.5, 0.1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1200마리의 개체수 앞에 우리가 지금 각 집단에 400마리 쓰니까 실제로는 1200마리 되죠. 1200마리의 개체수의 초균포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x로는 1 플러스 0.5 플러스 0.125의 1200의 x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탈이죠. 네, 여기다가 x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8, 369, 92라고 두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비율이 똑같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비율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람다가 돼요. 람다 1.2가 되겠습니다. 1.2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네, 이것을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요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되는데요. 3차 방정식 해가 실제로는 이게 1.2가 완벽하게 되나요? 뭐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기 8, 6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네, 다음에 이 뉴턴 방법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방정식 fx각형의 근을 구하는 방법에 뉴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x세로를 절값으로 합니다. 절값은 우리가 근하고 좀 가까이 있는 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근을 잘 모른다면 x세로를 뭘 두는가 0을 두고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k 플러스 1은 xk 빼기 f 프라임 xk분의 fxk 해가지고 이것을 네, 수렴할 때까지 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같기로 리미트 xk.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는 네,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네,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을 때 f 람다는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의 람다 3승 플러스 1.38 람다 플러스 0.072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하면 양이근을 찾으니까 그래서 람다 제로를 1로 둡니다. 그러면 람다 1은 뭐가 될까요? 네, 람다 제로 빼기 지금 f 프라임의 람다 제로 분의 f의 람다 제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은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 이 형태가 여기 되겠죠. f 프라임의 람다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배의 람다 제곱 플러스 1.3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람다 제로를 구할 수가 있죠.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요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1.38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분의 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38 플러스 0.072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그 계산기 사용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람다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 1 구하게 되면 똑같이 여기 람다 0 위치에다가 다시 대입해가지고 람다 2를 계산하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사용해서 네,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낸다면 람다를 찾기 위해서 뭐 적어도 네, 뉴턴 방법을 뭐 1회 이상 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네, 영수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용수철에 달린 두 질량체의 진동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질량과 용철을 포함하는 질량 용수철 시스템을 고역과 문제를 통해서 해석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지금 영수술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네, 지금 왼쪽에는 네, 평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는 운동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여기에 있는 것을 네,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외력을 줘야 됩니다. 외력 주게 되면 네, 이 오른쪽으로는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력 줘가지고 여기다가 잡아당기게 되면 네, 밑에 있는 용소를 아래로 잡아당겨다가 놓게 되면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위치, 이게 y1, y2는 실제 뭐가 된가 하면 네, 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용철 1번 용철, 2번 용철의 네, 변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행 위치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y1, y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1이란 거는 여기에는 위에 있는 용철, 네, 이 용철이 아래거나 위로 움직이는 네, 위치, 그러니까 차이가 됩니다. M2에 관한 거는 여기 Y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평행 상태죠. 그러니까 평행 상태에서 얼마만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Y1, Y2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뭘 사용하는가 하면 여기 후크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후크의 법칙. 후크의 법칙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미분 방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Y1의 2'은 뭐가 되는가 하면 후크의 법칙은 다 알고 있죠. 네, 후크의 법칙은 F는 각기 KX가 되는데 여기서 K가 네,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K1, K2를 줬습니다. K1은 3이 되고 K2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평행위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 영출인 경우에는 이게 Y1이 네, Y1에서 받는 네, 힘은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이 힘이에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이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속도가 됩니다. 네,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될까요?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질량을 곱하게 되면 네, 애매해가지고 힘이 되죠. 그래서 이게 y1 프라임은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힘입니다. 힘. 후크 법칙에서의 용철이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1의 2 프라임을 갖기로 마이너스 3배의 y1. 그러니까 y1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이 용철이 받는 힘은 위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 용수로는 위로 잡아당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의 3배의 y1. 여기 3이 뭐가 되냐면 k예요, k. 네, 마이너스 2배의 y1 빼기 y2. y1, y2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용철이 움직이는 네, 변화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1에서 y2 빼게 되면 네,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아래에 있는 네, 용철의 네, 개수는 지금 k2가 2죠. 그래서 2의 y1, y2가 됩니다. 그리고 y2의 2'인 경우는 요 경우는 요 용철 힘밖에 안 받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y2 빼기 y1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서로 반대죠. 여기는 y1에서 y2 뺀 거고 여기서는 y2에서 y1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철에 주는 힘, 이 용철이 밑에 있는 네, 요 질량에 주는 힘하고 여기에 주는 힘이 서로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5배의 y1 플러스 2배의 y2 2배의 y1 빼기 2배의 y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2'는 이런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1 같기는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의 y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구하고 싶은 거면 여기 y를 구하고 싶습니다. y. 네, 위에 벡터 미방식은 네, y 같기로 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오메가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벡터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오메가가 뭐가 된가 하면 실제로 각속도가 되겠고요. 네, 여기 x는 네, 초기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갖고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의 x의 익스포넨셜 오메가 t. 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요 식을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x는 t하고 관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익스포넨셜 오메가 t 하게 되면 지금 미분하니까 네, 지수함수 미분하게 되면 네, 오메가 t 하고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분의 x의 엑스포넨셜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되고 네, 여기 ay는 다시 미분하게 되면 지금 y가 이거죠. 그래서 xa의 x의 엑스포넨셜 오메가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넨셜 오메가 t, 엑스포넨셜 오메가 t가 또 있고 x가 또 있죠. 네, 그래서 ax는 같기로 람다 x라고 두게 되면 여기 람다가 뭐가 되는가 하면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실제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거위값과 거위 벡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 A의 거위값과 대항되는 거위 벡터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람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식, 네,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의 거위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요 식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일단은 네, 오메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x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x는 거의 벡터가 되고 여기 오메가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거의 값의 스케로트가 되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네, 행렬 a의 고유 값을 구해봤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 a의 고유 벡터 고유 값을 구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람다 여기는 2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행렬식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빼기 4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하게 되면 네, 여기가 일단은 람다 제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나요? 플러스 7 람다 2, 10 플러스 6는 0 하게 되면 네, 람다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람다 플러스 1 람다 플러스 6는 각기 0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람다 1은 마이너스 1 람다 2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벡터 구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람다 1하고 람다 2는 구했고요. 거의 벡터 구할 때는 네, 요 식을 하면 돼요. 여기 람다 1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행렬식이 뭐가 될까요? 행렬이 마이너스 5 플러스 1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행변환을 거치게 되면 네,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4 여기가 2 여기가 2 마이너스 1 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 네, 이런 꼴이 됩니다. 마이너스 2 1 여기 0 0 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네, x는 여기로 예를 들어서 네, 1로 두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 1,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람다 1 각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고유 벡터가 1,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6일 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람다 2가 마이너스 6일 때는 요 행렬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6 2가 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하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는 2 4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여기가 1 2 0 0이 되겠죠. 네, 그러므로 고유 벡터는 뭐가 될까요? 지금 x1 플러스 2배 x2는 같기로 0 되니까 그래서 x2를 1로 두게 되면 x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 벡터하고 네, 고유 값은 각각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해놓은 게 여기 보게 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 2
I가 되겠고요. 하나는 E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 1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람다 1, 람다는 뭐라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이랬죠. 그래서 람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려면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6 되려면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6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y값으로 x1의 a1 코사인 t 플러스 b1의 사인 t가 되겠고요. 플러스 x2의 a2의 코사인 루트 6t 플러스 b2의 사인 루트 6t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 되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i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요. 네, 그것을 적당히 조정하면 실수에만 찾게 되면 여러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A1, A2, B1, B2는 네, 임의의 상수가 됩니다. 여기 연습 문제는 네, 이게 응용 문제도 있고요. 네, 연습 문제는 이게 4번, 7번, 11번, 1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후쿠이 법칙 등등을 사용한 물리 법칙을 사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